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가 고소를 당한다고요? 살벌한데요?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안녕하세요. 알고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넷플릭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3분기 가입자만 440만 명 증가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컨텐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 저도 이 한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좋은데,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인데요. 국내는 물론 외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통신사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망 사용료란 무엇이며 넷플릭스를 둘러싸고 있는 망 사용료의 분쟁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구독을 했었던가?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컨텐츠 제공 사업자를 CP, 즉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요. 망 사용료란 이런 컨텐츠 사업자들이 KT, SK 브로드밴드, LG U+와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통신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때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고 통신사는 추가 장비를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생기는 이유는 플랫폼사 쪽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 나눠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이렇게 넷플릭스를 둘러싼 망 사용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9년 11월 SK 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했고,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며 통신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SK 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해마다 증가해 2018년 5월 50기가 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1200기가 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데이터 전송망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이용 대가인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협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는 각하 판결을 받으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해 7월 항소를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은 이미 컨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컨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통신 사업자의 책임까지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이미 소비자가 통신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컨텐츠 제공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통신사에 이미 사용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금이라는 넷플릭스의 주장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컨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결로 국내 통신 사업자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SK 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법에서는 접속과 전송의 차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기본 원칙은 어디서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SK 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협상에 응하지도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에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거해 반소에 나선 것이라며 맞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두 기업의 공방전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 바로 망 사용료의 규모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SK 브로드밴드 전용 회선을 사용한 넷플릭스. SK 브로드밴드 쪽 추산에 따르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넷플릭스가 내야 할 요금만 약 700억 원대 규모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한다면 이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통신 사업자와 컨텐츠 제공 사업자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2016년 망 사용료에 관련한 상호 접속 고시 개정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고시 개정 전에는 접속 통신료를 용량 단위로 정산하는 정액제 방식이었는데요. 고시 이후에는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트래픽 발생 현황은 어떤 상태이며 다른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어떻게 이 사용료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1년 2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컨텐츠 제공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한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컨텐츠 제공 사업자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습니다. 트래픽 발생량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통신 3사에 연간 700억 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 원가량 납부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KT에 100억에서 200억 원대의 사용료를 내다가 상호고시로 법원이 바뀌며 2017년부터 국내 통신사와 협상을 통해 현재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나란히 트래픽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 웨이브와 왓챠, 티빙조차 각각 169억 원, 126억 원, 61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망 사용료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신 사업자 그리고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데이터 전송망을 사용했으니 망 사용료를 더 지불받아야 한다는 SK 브로드밴드와 이미 통신사가 통신료를 내고 있는데 플랫폼사가 요금을 또 낸다면 이중 과금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넷플릭스. 두 업체의 입장 모두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으로 애플 TV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글로벌 OTT 서비스 업체들이 늘어날 상황에서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전쟁에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비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여러분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알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있는 IT 소식 지금까지 알고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라메도 많은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